이 이야기는 조선이 아직 깊은 산을 의지해 살아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약이 흔하지 않던 때, 사람의 목숨은 산과 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병이 들면 의원보다 먼저 산을 바라보던 시절이었지요. 쌀은 굶주림을 막아줬고, 소금은 살림을 버티게 했지만, 인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인삼 한 뿌리가 논 몇 마지기 값이었고 사람 하나의 운명을 앞뒤로 가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삼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시험이다.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화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시절 인삼을 캔 사람이 아니라 인삼에게 선택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비가 밤새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고 안개는 허리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산에는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은 산에 들어갈 때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흙은 말랑했고 돌은 미끄러웠고 보이지 않는 곳에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는 산에 들어서자마자 괜히 숨을 한 번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멀리서는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에는 그날따라 괜히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오늘 안에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땔감을 조금 구해 해 지기 전에 내려가면 그만인 날이었지요. 그래서 산에는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다니던 길, 늘 멈추던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에는 발밑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발이 닿은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처럼 흐르는 것도 아닌 이상한 감촉이었습니다. 산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산에는 바로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산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손부터 대면 산이 등을 돌린다고 어릴 적부터 들었습니다. 산에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꺼내 흙 위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 순간 흙 아래에서 연한 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흙을 걷어내자 사내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처럼 생긴 인삼 한 뿌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처럼 보이는 뿌리,
다리처럼 뻗은 뿔이 고개를 숙인 사람처럼 약간 구부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고 산에서는 아직 물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인삼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을듯 말듯 망설이다가 끝내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만날 게 아닌데. 사내의 머릿속에는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비 온 뒤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산이 먼저 부른 거다. 사람이 찾으면 못 만나고 산이 보여주면 그때 만나는 거다. 그 말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사내는 손을 씻듯이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도 날아가지 않았고 바람도 갑자기 불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사내를 더 망설이게 했습니다. 사내는 그 인삼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움직이고 안개가 옅어지고 나서야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는 끝내 그 인삼을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을 조심스럽게 덮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슬쩍 얹어두었습니다. 표시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표시였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뒤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사내는 땔감을 조금도 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내는 산에 대한 꿈을 꿉니다. 산이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인삼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산 어딘가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이 귀했고 산이 사람을 가리던 때 산을 타는 사람들 사이에는 입에 올리기 꺼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미 삼은 캐는 순간부터 사람을 놓아준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웃어넘겼던 사람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고을에 10만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래 탔고 길도 잘 알았고 인삼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산에서 밥을 먹고 산다. 그 말엔 부러움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 10만이는 깊은 산 속에서 아주 큰 산삼을 발견합니다. 흙을 조금 걷자 사람 모양을 한 어미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뿌리는 굵었고 색은 깊었고 딱 봐도 오래 묵은 놈이었습니다. 10만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몇 년을 산 놈이냐?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미삼은 놔둬라.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10만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산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10만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산도 말이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는 삽을 깊게 넣었습니다. 뿌리를 끊지 않으려고 조심은 했지만 결국 어미삼은 땅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 순간 10만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쁜데 가슴 한쪽이 조금 서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10만이는 어미삼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터에 내놓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본다. 이건 집 한 채 값이다. 어미삼은 큰 돈이 되어 10만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10만이는 처음으로 산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다니던 산길에서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돌다 해가 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10만이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탓이지. 겨울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눈에 들어오던 약초도 짐승 흔적도 싹 사라진 듯 했습니다. 산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산이 안 맞나 보다. 그 다음 해봄 10만이는 다시 어미삼을 캤던 그 자리에 가봅니다. 흙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변엔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풀도 새끼삼도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미를 캐면 새끼는 햇빛도 못 본다. 10만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10만이는 산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타지 못했습니다. 산에 들어서면 괜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숨이 가빠졌고 길이 낯설어졌습니다. 산이 그를 밀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산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이 벌을 준 게 아니다. 그냥 다시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은 10만이들 사이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래 타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산삼은 캐는 사람이 아니라 놓아줄 사람을 고른다. 그리고 그 말은 다음 이야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만큼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간 이야기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떠들 만한 큰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을 오래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저런 끝도 있구나. 그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노파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10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노파는 산에 들어가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캐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젊었을 적부터 산을 다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자식 하나를 키우며 산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산을 대하는 태도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노파는 산에 들어가기 전마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신세만 지고 내려갑니다. 어느 해 봄 눈이 녹고 물길이 다시 살아나던 때였습니다. 노파는 늘 다니던 골짜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숨 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바로 캐지 않았습니다. 손부터 나가는 법이 없었지요. 흙을 살짝 걷자 거기 어미삼이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을 닮은 오래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늘고 작은 새끼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아직 식구들이 많네. 노파는 예전에 들은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캐면 그 아래 붙은 것들은 함께 말라 죽는다.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노파는 어미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자리에 있던 가늘고 작은 새끼삼 하나만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흙을 다치지 않게. 노파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삼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새끼삼들이 흙 속에서 숨 쉬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덮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삼 하나는 아주 작았습니다. 장터에 내놔도 사람들이
큰 눈으로 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그걸 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말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노파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앓아눕습니다. 열이 내려가지 않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새끼삼을 다렸습니다. 냄비에 써서 약이 끓는 동안 노파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약은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사흘, 아이의 숨이 조금씩 편해졌고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파가 산에 오르면 늘 길이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헤매지 않아도 해 지기 전에 산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큰 인삼은 보이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약초는 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았고 아이는 무사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끝까지 어미삼을 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노파는 산삼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산과 오래 살았다. 그래서 산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산삼은 크게 얻으려는 사람에겐 등을 돌리고 조금만 남길 줄 아는 사람에겐 길을 남긴다. 그게 그 새끼삼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터 소문에도 관아 기록에도 누군가의 자랑 속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산을 오래 다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한 번씩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산삼을 한 번도 캐지 않았대. 그 고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산을 드나들던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은 느려도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신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노인은 산에 다녀와도 늘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산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한 번도 인삼을 못 보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웃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봤지.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못 본 셈 쳤네. 그날 이후로도 노인은 산을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산삼을 다시 보았고 어떤 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끝내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노인은 큰 병에 걸리지 않았고 큰 사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날은 있어도 굶지는 않았고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산이 노인을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아주 늙었어.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던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삼은 내가 먹지 않아도 내 몫을 다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자주 앉던 자리에 풀 한 포기가 유난히 곱게 자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산삼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산삼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시리즈의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시작처럼 남아 있습니다.